네,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기출에서 일단은 그 구급 이순환으로서 이제 모아드린 어, 기출 문제는 그 소방 화학개론과 그 다음에 그 소방 자연과학개론에서의 화학 문제, 그 다음에 구급 지방직에서 화학 문제, 그 다음에 구급 서울시에서의 그 화학 문제, 일단 이렇게 네 개를 모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한 반 정도 진행해서 맞춰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급 문제를 위주로 좀 모으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좀 쉬운 단원의 문제가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0도 17페이지 좀 많은 양이 있긴 한데 다 풀지는 않고 어, 네, 띄엄띄엄 풀면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은 음, 목차 전에 그 서브 표시한 거는 그 1순환에서 풀어드렸던 문제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2순환 때는 풀지 않고요. 그 다음에 9급 2순환에서 지금 풀이해야 할 문제는 이 별표 표시한 거 위주로 일단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전체를 푸셔야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별표 위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표시 문제들은 결국 이제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드렸던 그 풀이법으로 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추후의 시간을 봐서 그 7급 이순환, 7급 기출을 또 한번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 거기는 그 자료에는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자료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7급 이순환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23년도에. 하지만 이제 23년도에는 그 9급 이순환, 요 자료는 챕터 10까지 완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챕터 0, 이제 화학의 기초 챕터인데, 1번 목차, 그 1순환 목차랑 맞춘 겁니다. 그 기본 용어 관련해서 이제 몰 관련된 그런 문제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화학식에 관련된 문제들, 2번 목차에,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에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뭐 강조하지 않고 쓱쓱 지나갔던 부분이긴 한데,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목차, 그 물질에 대한 그 개념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차에서 그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에 대한 어떤 개념적 문제들. 그래서 소방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9급에서는 좀 기초적인 거를 조금 더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적인 부분들 좀 기출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번 목차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용어 관련해서 그 풀어드렸던 거 넘어가고 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그 입자의 수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 수소가 이제 몰질량이 2잖아요. 수소 H 하나가 1이니까 H2면 2니까 이게 1몰의 질량이라는 뜻인데 그 1g이 있으니까 2분의 1몰이겠죠. 그 몰수라는 것은 이제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해서 그 2분의 1몰이 개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이거는 그 H2의 개수고 지금 수소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수소의 분자수라고 물었는지 아니면 수소의 원자수라고 물었는지죠. 근데 원자의 수를 물었으니까 그 H는 두 개 있잖아요. 그 H2가 이제 2분의 1몰 있는데 그러면은 H라는 것은 그 2를 곱해가지고 이제 1몰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쵸? 자, 2는 지우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의 답은 1몰이라는 거죠. 원자의 수.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그 0도씨 1기압에서의 그 분자의 개수는 22점 그 4리터에서 분자의 개수는 그 1몰이죠. 요거는 이제 암기사항이죠.
그 원래는 그 0도씨 1기압에서 그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22.4리터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 메탄 8g이라 그랬는데 이게 분자량이 그 12고 이게 4니까 전체적으로 16이죠. 그럼 분자량분의 질량 하면은 지금 2분의 1g이라 2분의 1몰이라는 거죠. 2분의 1몰에 그 메탄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발생하는 물의 분자의 수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원소의 식을 쓰고요. 그 원소가 아니고 연소의 식을 쓰면은 여기서 H2O 나오고 이렇게 CO2 나올 텐데 그 C의 개수 한 개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H의 개수 네 개니까 여기 두 개로 맞춰주고 그 산소의 개수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네 개니까 이렇게 2를 곱한 게 연소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1몰이 반응하면은 그 H2O는 그 2몰이 나온다는 거니까 2분의 1몰이 반응하면은 그 1몰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 1몰이 되겠죠. 1, 2, 3번은 개수가 똑같네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물이 지금 분자량이 18인데 18g이니까 물 1몰이죠. 그 물 1몰을 이렇게 분해했다. 그 H2O라는 것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면은 이렇게 산소 개수 맞춰주고 수소 개수 맞춰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그 1몰이 반응하면은 분해했을 때 수소는 똑같이 1몰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 1몰 반응했을 때 수소 분자수도 그 1몰이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그 H2O2 34g을 이제 물과 그 산소로 분해한다. 또 식을 써야지 항상 가능하겠죠. 그 H2O 플러스 O2로 분해한다. 개수 맞춰주면은 H 두 개고, 잠깐만요. H2O2죠. 지금 5의 개수가 안 맞죠. 그러면은 여기를 일단은 만약에 그 1로 고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H의 개수 두 개니까 여기 1로 고정이 될 거고 5의 개수가 여기 두 개니까 여기 한 개니까 여기도 이렇게 한 개로 맞춰주겠죠. 이렇게 식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34g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분자량이 34니까 그 1몰이라는 거죠. 그 1몰이 분해했을 때 산소가 2분의 1 몰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몰을 분해시키면 얼마큼 나오냐 하니까 그 2분의 1몰이 되면서 5번이 이제 개수가 1, 2, 3, 4랑 다른 것이 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지 네,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많이 출제하고 있죠. 음, 그 다음에 뭐 4번은 비슷한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이제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것도 유사 문제긴 한데 물 1몰의 산소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 H2O라는 게 1몰 개 있는데 그럼 산소는 몇 개 있냐?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그 1몰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1몰 내에 이 CO2 그 1몰이 있는데 탄소의 그 원자 수와 1몰이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 수는 두 개씩 있으니까 그 2몰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3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게 1몰이라는 개수죠. 그 다음에 암모늄, 양이온, 그 NH3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1몰에 그 수소의 NH4 플러스가 되겠죠. 그 여기서의 그 수소의 원자수라는 것은 4개씩 있으니까 1몰계 이 전체가 1몰계니까 그 H는 그 3몰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파트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이제 화학식을 쓸 줄 아는가, 뭐 기본적인 이름들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전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뭐 비슷한 문제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그 분자의 그 몰수가 가장 적은 것은 혹시 제가 넘어간 거 중에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뭐 개인톡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 분자의 몰수가 가장 적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또 분자량이 28이니까 이거는 28분의 그 14로서 그 2분의 그 1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량을 계속 찾아 써야겠죠. 이거는 14고 32니까 48이니까 46이니까
이것도 2분의 1이죠. 46분의 23. 그 다음에 이거 16이고 36이니까 아니네요. F가 19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38로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54분의 54 이건 1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에 23승이라 그랬죠. 6 곱하기 10에 23승이 이게 1몰인데 3분의 1이니까 지금 이거 3분의 1몰이 되겠죠. 개수가 가장 많은 거는 1몰이고 가장 적은 거는 3분의 1몰이네요. 적은 거 물어봤으니까 이게 4번. 기본적으로 그 원자량, 분자량 이런 거는 이렇게 암기하는 건데 보통은 원자 번호의 2배로 암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주어진 거의 기준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번 보죠. 한번 읽어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2B의 질량 조성이 이런 스타일은 또 잘 하셔야겠죠. 그 원소 A가 질량이 60%,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40%였다. 그러면은 원자량을 보죠. 이거를 지금 그 1몰계 있다라는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원자량을 그냥 A, 그 다음에 B의 원자량을 이렇게 B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1몰계 있을 때 그 A의 질량은 2A고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이렇게 B가 되겠죠. 그 1몰계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이 질량 B가 똑같이 그 6대4가 돼야겠죠. 1몰계에서 AB의 질량비나 뭐 1개에서 AB의 질량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 이게 3대2죠. 그러면 3B라는 게 그 4A,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4A가 되죠. 그러면은 AB의 비율이 이렇게 3대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량이 A가 뭐 3K이고 B가 4K였다라고 하도록 하죠. 근데 어차피 질량 B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3대4로 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이렇게 3이라는 질량을 차지할 거고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4, 3, 그 12의 비율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1대 4니까 여기가 20%고 여기가 80%가 되겠네요. 그래서 20%의 A와 그 80%의 B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죠. 원소 분석을 통하여 그 분자량이 146짜리인 어떤 미지의 화합물이 있는데 여기서 그 탄소, 수소, 그 산소의 비율이 대충 이렇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분자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C 대 지금 H 대 O가 대충 몇이겠냐? 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수험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146과 비슷한 분자량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보기 1, 2, 3, 4가 뭔가 비슷한 그 분자량 아닌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자량을 구해보는 게 좀 빠른 풀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보시면은 하나가 12니까 그 3 곱하기 1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6 곱하기 2 대충 이 정도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그 5 곱하기 12, 7, 그 다음에 16 곱하기 4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도 그 12에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4개, 10개, 뭐 14에 뭐 16에 뭐 8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가 벌써 120이고 여기도 뭐 한 120 몇이니까 더하면 240 하니까 넘어가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 64, 74에 146 요거는 제대로 나오네요.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까지는 아니고 요 조건 하나로 풀고 있는 거니까 아직 두 번째 조건이 남아 있으니까 바로 답이다. 이러기는 좀 부담스럽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놓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 60에 120, 130이니까 이거 아니겠죠. 130 몇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뭐 36에 40에 이거 한 70 몇이니까 아니니까 이건 조건 하나로 그냥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3번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46이 두 개 나온다. 그러면은 이 비율 값을 한 번 더 검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응용이고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실험인 거로 기억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암모니아 수를 묻힌 그 솜과 그 염산이 있다. 그 HC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라는 뭐 이렇게 NH3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암모니아라는 그 표현과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나왔었던 그 암모늄이온이라는 이 표현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양쪽에 이렇게 기체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켰더니 그 염산을 묻힌 쪽에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흰 염기가 생겼다. 뭔가 눈에 보였다. 이 기체 두 개, 기체는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눈에 보였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뭐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NH4Cl이라는 뭐 이런 게 생겼을 텐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바른 것은 그 흰 염기의 그 화학식은 이 두 개가 반응해서 생기는 물질이니까 NH4Cl이다. 그 다음에 NH3가 지금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갔으니까 확산 속도가 빠른 거죠. 그 다음에 NH3 분자가 HCl 분자보다 가벼우니까 빨랐겠죠. 무거워서 빨랐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면은 얘가 형성되고 이건 눈에 보이는 물질로 형성되는구나. 뭐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질소가 그 반응해서 그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라고 했네요. 그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수소와 질소의 이 개수비가 아니고 질량비라고 했으니까 NH3에서 그 H의 그 1몰의 질량은 이게 3이고 N의 1몰의 질량은 이게 14니까 3대 14가 되겠다. 수소 대 질소니까. 그냥 답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 보시면은 그 암모니아의 몰질량이라는 것은 그 1몰의 지금 질량은 14 플러스 3인 그 17이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지금 참여하는 그 수소기체와 질소기체 질량비, 이게 몰수비라 그러면 3대 1이 맞는데 이 개수가 그 몰수비죠. 개수의 비죠. 그래서 3대 1이 맞는데 지금 질량비라고 했으니까 아닐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질량이 2짜리고 여기는 질량이 28짜리니까 6대 28이라는 그 질량비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몰의 수소기체와 그 다음에 1몰의 그 질소기체가 반응을 한다. 여기 1몰이면 이게 3개까지 반응할 수 있는데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 2가 있고 그 1이 있어요. 처음에. 그럼 변화는 3대 1로 하니까 지금 n이 3개랑 전체가 반응하는데 2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남겠죠. 다 반응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전체 반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3분의 1인 이만큼의 양이 이 전체 반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생길 거죠. 그럼 마지막 파이널은 없어지고 여기는 3분의 1이 남고 여기는 2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I 델타 F 요 표를 그리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은 4번 보시면 다시 그 2몰의 수소기체와 1몰의 그 질소기체가 반응을 한 경우 이론적으로 2몰의 암모니아 기체가 생기겠는가? 이게 맞는 말이죠.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 2가 아니고 여기서의 이거의 2배로 해서 그 3분의 4가 돼야겠죠. 이렇게 3분의 4. 그러니까 2몰이 아니고 이게 3분의 3몰. 네, 죄송합니다. 숫자 3이 아니고 2였네요.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으로 넘어가죠. 4번 지문은 약간 한계 그 시약에 관련된 지문이긴 한데 그 정답이 이 앞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에 목차에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몰수에 관련된 분자량, 뭐 원자량, 네,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풀어봤는데 이거는 뭐 항상 A급이죠. 그 챕터 0 같은 경우에는 뭐 9급에선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파트고 뭐 3개에서 5개까지 나오는 것 같고 20문제 중에 그 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에는 뭐 25개 중에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저번에 체크해 드렸는데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챕터 0이 뭐 완전 많이까지는 아닌데 꽤 나오는 편이죠. 세 문제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화학의 기초라는 부분을 그 난이도가 막 어려운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내지만 이제 무난한 시험에서는 그래도 개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3개면은 많이 내는 겁니다. 그 소방도 많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급 5개, 4개 막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내는 거죠. 물론 이 챕터 0 전체에서 그런 거죠. 지금 요 목차 하나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학식 관련된 부분. 그 화학식에서, 어, 그, 그 화학식들 그 이름 있잖아요.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은 그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안다는 전제 하에 뭐 기출도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실험식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분자식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시성식, 구조식 이런 개념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일순환에서 한번 적어드렸기 때문에 한번 눈에 찍어두면 되는데 그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분자식을 그냥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하듯이 약분한 것뿐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는 것은 이 분자식이라는 것의 그 작용기 같은 거 특징을 보여주는 식으로 쓰자는 거고 이 구조식은 이제 구조로 쓰자는 거죠. 결국에 이 세 개는 비슷한 거고 요거 하나만 네, 약분을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럼 2-1번 보시면은 화학식의 종류에 관한 것으로 이 시성식의 정의라고 하면은 그 분자식의 그 모양을 이제 그 라디칼이나 작용기 같은 거를 좀 특징이 보이도록 이렇게 빼서 쓰자는 거죠. 그런 분자 속에 어떤 성질을 가진 이 작용기 같은 거를 이렇게 특징을 빼가지고 썼다. 얘가 답이 되겠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런 거는 실험식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화합물에서 이렇게 분자식을 쓴 거겠죠. 그 산소의 그 백분율에 뭐 구하여라. 이런 거는 글쎄요, 좀 화학식 목차가 아닐 수도 있기도 하겠는데, 뭐 1번 앞에 그 이목차에 넣어도 됐는데, 네, 여기 들어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1몰의 질량을 썼고요. 그 다음에 5의 질량을 쓰려고 하니까 5 1몰의 그 원자량, 질량, 그 다음에 11개 있으니까 이렇게 11개를 곱해주면은 네, 퍼센테이지가 나올 것이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은 어떤 화합물의 질량 기준으로 AB가 1대 3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그 원자량이 B라고 하죠. 그 A의 원자량은 이렇게 A라고 하죠. 그 A의 원자량의 이렇게 2배더라 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이렇게 3A 대 그 2B가 되겠죠. 근데 B라는 것이 그 2A니까 3대 4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질량비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2A 대 그 3B가 질량비인데 그러면은 2 대 B가 지금 2A니까 6이다 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대 3이니까 AB의 질량비가 요거랑 맞으니까 답이 될 수 있다. 그다음 3번, 4번 해보시면은 다른 질량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5번 보도록 하죠. 다음에 그 화합물 중에서 그 원소 X가 이제 산소 5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살짝 응용을 한 느낌이 드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자량이 160인데 그 X의 1몰의 질량이 이렇다는 거죠. 그 X의 그 질량 비율이 30%니까 그 X의 질량은 그러니까 지금 산소죠. 그 산소의 이 질량을 써보면은 그 30%니까 16 곱하기 3인 48이 될 거고 48g. 지금 1몰의 질량 다 1몰 기준으로 그냥 편의상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1몰의 질량이 80짜리인 거에 20%니까 그 4분의 1인 거죠. 5분의 1인 거죠.
그러면은 16g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0%니까 21, 그 다음에 절반이니까 이렇게 50%,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1몰을 기준으로 어떤 화합물에서 지금 그 1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화합물의 그 O의 질량이 이제 48이다. 지금 O 하나의 분자량이 16이기 때문에 48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O가 3개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선 2개 있다. 아, 하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는 2개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어떤 화합물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딱 썼을 때 이렇게 2개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어떤 물질에 이 O가 붙을 때 그 정수로 붙죠. 1개, 2개, 3개, 4개 화합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1g은 이거는 그 1점 몇 개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 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 약하게 응용한 거지만 잘 낸 거죠.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은 실험식이라고 했으니까 실험식이 같은 거, 비율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 1대1이고 그 1대1이죠. 그 다음에 1대2고 1대3이죠. 1대2대1이고 1대2대1이죠. 뭐 2대6대1이고 뭐 2대4대1이죠.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2-8번 보도록 하죠. 하여튼 요거 제가 그 소방화학, 그 다음에 뭐 소방자연과학, 그 다음에 뭐 9급 지방, 9급 서울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4개 모아서 만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다 풀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물론 다 풀진 않는데 그래서 다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 7급 국가 서울 지방 이것까지 같이 늘려다가 그러면은 챕터 하나 만드는데 뭐 거의 10시간 넘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건 좀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딱 한 달 어쨌든 이번에 전체를 또 볼 수 있게끔 한 달 안에 끝내드려야 되는데 한 달 반 안에 이것까지 해서는 뭔가 성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밀릴 수도 있고 이럴 위험이 느껴져서 일단은 이렇게 끊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 요쪽 앞에 느낌에서 좀 기출이 더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 뒤쪽 느낌에서는 오히려 좀 적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파트를 이렇게 확실하게 다지는 거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좀 보태셔야 되는데 어, 그 제가 해드리는 이 챕터 진도에 맞게끔 본인 스스로 조금 더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2월 중순쯤에 제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시험이 너무 조금 남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이걸 해드리기에는 조금 벅찰 수 있어 보이네요. 음,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도 같이 이렇게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은 그 물질의 어떤 분류라고 해서 이런 것도 뭐 일쓰는 자료에 적어는 드렸는데 그 문제 자체를 넣지는 제가 않았었죠. 그래서 순물질, 그 순물질에는 그 혼자인 이렇게 원소 하나의 종류로서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합물이 있었죠.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의 원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물질이 원소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거고 하나의 물질이 그 다음에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의 어떤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균일하게 섞여 있는가, 아니면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가, 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는 소금물처럼 뭐 어디를 찍어 먹어봐도 다 비슷한 맛이 나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뭐 불균일한 거는 뭐 흙탕물처럼 뭐 흙탕물의 그 흙의 그 정도가 다 균일한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거는 뭐 소금과 물 서로 별개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고 흙탕물, 뭐 물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흙들 이렇게 별개의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로부터 그 순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쉬운 문제인데 혹시 이제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은
이게 뭐지? 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분광이라는 것은 그 웬만하면은 다 이제 화합물을 보통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방법으로는 이 순물질을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만약에 뭐 H2가 있으면 거기서 H가 몇 퍼센트, O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 그 화합되어 있는 물질에 어, 그 각각의 그 원소들을 이렇게 좀 분석하는, 네,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혼합물 분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혼합물로부터 이 순물질을 분리해내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고,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그 혼합물로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금이나 소금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그 결합력의 차이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소금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만약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용해된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그 용액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뭐 이렇게 떨구는 거죠. 이렇게. 아닌가? 잠시만요.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순물질 분리해내는 방법이 맞는데, 그 원리가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결합력으로 하여튼 분리해내는 게 맞는데, 음, 결합력으로 분리해내는 게 맞죠? 글쎄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 하여튼 크로마토그래피가 이게 순물질 분리해내는 방법의 하나의 어떤 종류입니다. 이런 거를 뭐 궁금하시면은 한번 이렇게 구글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잘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원리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상세한 원리들이 조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출제된 적이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은 그 다음 설명 중에 그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봤네요. 그 용액이라는 것은 아까 소금물처럼 균일한 그 혼합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원소가 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 형태로 그 존재하는 화합물은 이건 없겠죠. 화합물은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수소와 뭐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런 거는 같은 원소죠. 그 동위 원소의 관점에서는 같은 원소인데 이 두 개는 똑같지 않은 거죠. 이게 동위 원소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동위 원소다 이런 건 맞는데 서로 다른 원자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음. 어쨌든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물질을 두 가지 아까 했던 말이네요. 그 올바른 것은 여기 나온 게 지금 예시가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 분포하는지를 그냥 바로 보도록 하죠. O2 같은 경우에는 그 원소겠고요.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도 그 원소겠네요. 그 다음에 석유, 메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물질로서 그 혼합물은 아니고 이 화합물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혼합물은 아니고 그 원소도 아닌 화합물. 그 다음에 석유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 섞여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올바른 것은 그 메테인이 다다. 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1번 목차 보겠습니다. 음, 저기 1순환에서 좀 설명을 못 드렸던 게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4번 목차가 되는데 그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이 부분이네요. 1순환에서 제가 이거는 뭐 이런 짜잘한 거는 뺐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없네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화학적 변화는 정말 그 화학식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변화고 그 물리적 변화는 그런 게 아닌 거죠. 화학식 그대로 있는데 뭐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바뀐 거 이런 것들이 이그젠플이 되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화학적 변화만 골라보시오라고 했으니까 그 얼음 자체의 화학식이 안 바뀌는 H2에서 안 바뀌면서 지금 녹는 거죠. 이런 거는 물리적 변화로서 아니겠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불에 태운다. 연소라는 것은 화학식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 그 소화기관에서 그 분해된다. 이런 것도 뭐 탄수화물 CHO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뭐 쪼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다.
H2O랑 NaCl 이런 거의 화학식이 바뀌는 건 아니죠. 둘을 분리해내는 것뿐인 거죠. 그 물리적 변화. 그 다음에 H2O에서 화학식을 H와 O로 쪼개는 거니까 이거 화학적 변화. 그 다음에 고무줄 이런 것도 안 바뀌는 거죠.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2번, 3번, 4번 비슷한 문제니까 이렇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목차, 커다란 1번 목차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커다란 2번 목차, 그 압력, 부피, 온도 등의 어떤 단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 전제로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목차를 적었던 건데 또 이쪽에 단독 문제가 뭐 나온 게 있긴 하네요. 1-1번 보시면은 그 SI 기본 단위, 그래서 단위들의 어떤 기본 단위, 국제 단위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음, 여기서 이제 3번이 왜 틀렸을까요? 이거를 이제 켈빈을 국제 단위로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죠. 뭐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제가 7개가 있긴 한데 뭐 한두 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대여섯 개 적어드렸던 것 같아요. 웰스는 자료에. 그래서 시간과 길이와 질량과 뭐 전류와 온도 이 정도였나요? 그다음 몰수? 네,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차.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렇게 말일 수 있겠네요. 어떤 크기 성질과 그 다음에 세기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브레타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뭐 기출이 한 번 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크기 성질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름에서 거의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크기 성질이라 그러면은 그 크기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어, 그 양에만 그 의존하는 어떤 물리량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세기 성질이라고 하면은 음, 그 어떤 양에만 의존이라기보단 양에 의존하는 거. 그다음에 세기 성질이라는 것은 그 양에 그 의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질량 보시면은 질량이라는 것은 물질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질량이 바뀌죠. 그 양에 따라서 이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죠. 양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밀도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의 밀도가 1인데 1리터짜리나 2리터짜리나 양이 바뀌어도 그 밀도의 값이 바뀌지 않죠. 이런 거는 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기 성질,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 약간 평균 같은 개념인 거죠. 그 디귿 보시면은 농도 이런 것도 양과는 좀 무관하죠. 어디에서나 뭐 네, 그런 거죠. 그다음 부피는 이제 양이랑 관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양과는 또 이렇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한번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구나. 물리량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이제 물리랑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순환 서브에 뭐 적지 않은 게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물리랑 다 겹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 화학 그 핵반응, 그 다음에 어떤 해석, 그 다음에 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겠죠. 오히려 그 물리에서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1-6번 정도 보도록 하죠. 뭐 염소가 있는데 동위원소가 이렇게 존재한다.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음, 뭔가 이 비슷한 문제가 그 과거에 그 변리사 시험에서 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보고 이렇게 출제한 느낌이 좀 드네요. 보겠습니다. 올바른 것은 기억 보시면은 여기서의 37짜리 지금 이게 17이니까 여기도 17이니까 여기서의 그 중성자는 20일 것이고 여기서의 중성자는 뭐 18이겠죠. 그래서 37짜리의 중성자는 뭐 20이다.
그 다음에 이 평균 원자량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그 원자량 35짜리가 4분의 3 있고 그 다음에 37짜리가 4분의 1 있다. 이런 계산법으로 이제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35.5가 맞네요. 그 다음에 동위 원소라는 것은 원래 양성자 수가 같은 거죠. 그 원소의 종류가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냈네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풀어보지는 않고 이렇게 문제를 읽고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 목차 분류에서 뭐 조금씩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어디 목차를 넣어도 어느 정도 조금씩 관련은 다 있긴 할 겁니다. 1-8번 보죠. 그 다음 표는 이제 원소와 이온의 어떤 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 A와 D가 동위 원소냐? 동위 원소의 기준은 그 양성자 수, 원소의 이름을 보면 되죠. 근데 A, D가 그 6이랑 8로서 이름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B, C의 질량수를 물어봤는데 그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그 A, B, C, D. A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6, 여기도 6, 여기 7, 이렇게 8이죠.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6이니까 12, 여기는 14, 여기도 14, 여기도 16 이렇게 적히겠죠. 그 다음에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중성이면 같아야 되죠. 이거는 중성.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중성.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성. 똑같은 거죠. D 같은 경우는 다르네요. 그 원래 8개여야 되는데 6개니까 2개가 튀어나온 거죠. 전자가. 그 다음 B와 C의 질량수는 똑같은가? 14로 똑같네요. 답은 또 쉽네요. 그 다음에 B의 원자 번호는 8이다. 6이네요. D는 그 양이온이다. 이 D 때문에 풀어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거 다른 거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답은 또 쉽게 출제했네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원자 AD에 대한 양성자와 중성자 수다. 올바른 것은 그 이온 그 A 마이너스 지금 A가 17에 중성자니까 이게 35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C라는 그 18에 22니까 40짜리 그 얘랑 전자수가 같겠는가? 그 17개 전자에서 하나 들어왔으니까 18개. 여기는 원래 18개 중성이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A-와 B 플러스의 질량수. 이 마이너스던 플러스던 질량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원래 그 표 분석에서. 그러면은 A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35개고 그 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37인 거죠. 그 다음에 이온 B 마이너스와 중성원자 D의 전자수. 그 B라는 것은 원래 17개니까 전자가 그 마이너스니까 18개가 된 거죠. 근데 D의 전자수 D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개죠. 그 다음에 AD 중에서 질량수가 가장 큰 거는 이건 뭐 해봐야겠네요. D가 지금 이게 39인데 이게 40이니까 D가 제일 큰 건 아니겠네요. 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뭐 기본 법칙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는 문제 보도록 하죠.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죠.